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추진단에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성적인 뇌의 기능이 약화되고 감정적인 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감정적인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경험에 민감해지고 긍정적인 정보는 축소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면서 활동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불편감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혹시라도 타인으로부터 전염이 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병을 전파한 가해자가 되어 낙인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던진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충격은 다른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힘겨운 재난 상황을 야기하고 있고 어른들이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직면해 힘겨워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 역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감염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에 대해 강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뉴스 보도에 과잉 집착하면서 과도하고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들에 압도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 장기간 활동이 제한되고 한 달 이상 학사 일정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인 불안 상황은 아이들을 위협하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꼭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정확한 정보 나누기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많지만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현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들 그리고 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하며 감염병의 일반적인 정보, 현재 상황, 예방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정보를 일부러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모른 척하거나 일부러 숨기려고 하면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감염병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어서 현재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간의 안심과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손 씻기와 개인 위생 등에 대해 집에서 혹은 개학 이후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알려주십시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어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심리적인 반응과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은 불안, 우울, 무감각 등의 감정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면, 식욕 저하,
두통이나 복통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등교 거부나 공격적인 행동, 비행 등의 행동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걱정이 많거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아이들, 이미 우울, 불안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느껴지며 더욱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세심하고 지지적인 안정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손을 내밀며 다가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함을 보여주려 애쓰시기보다는 힘든 상황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많은 어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예측 불허의 불안한 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에 더욱 예민해지며 때로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자각하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살펴보며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인들과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며 공동의 관심사들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재난 시 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인 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한 어른들을 모델링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사고나 세상에 대한 불신 등을 그대로 아이들 자신의 세상인 학교와 또래 관계에 옮겨와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함께 다독이고 헤쳐나가며 극복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상처 입은 사람을 돕거나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희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가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주변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라는 역사를 통해 예측해 보건대 영원히 계속되는 위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한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